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주택 공급 발굴에 나선 국토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6일째 대책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잠 못 이룬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제 6월 30일 날 이제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도 좀 제출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든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지금 정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주택 가격, 즉 뭐 대부분 이제 아파트 가격이겠죠. 이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 해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주택 방안이라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이제 규제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 가격도 올랐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2년 3개월 기준을 했을 때 집가 상승 최고 연도별 집가 상승이 이제 1년 1000조 이상 오른 집가 상승도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입니다. 1년에 1000조 원씩 올랐다. 그리고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냥 갖고 있는 그 캐시플로우가 1300조 원이 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뭐 진짜 혼란의 시기다, 케이아스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또 뭐 국토부 입장과 국민들 입장이 또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택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해당 물건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려면 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파트 공중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땅에다 짓는 것이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고 사기 신도시를 만드나 제가 얼마 전에도 사기 신도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한번 한국경제에 나온 그 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이틀 자체도 혼란의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3기 신도시의 규모를 좀 늘려야 되나. 근데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 쉽게 말해서 땅의 위치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5개로. 그런데 이쪽의 신도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땅을 더 넓힐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용적률을 좀 완화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대규모 택지 왕석지구 같은 경우에 택지지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택지 추가를 조성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광명, 안산 등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친척이 이제 광명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광명도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보시면 게다가 최근에 이제 6.17 규제 나오면서 김포가 너무 규제에 빠지면서 풍선 효과, 파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규제에 빠지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얘네들 규제 지역에서 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쉽게 말해서 개발 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를 풀고 해결책 땅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역세권 재개발 활성화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을 보시면요. 서울 지도랑 친해지면 토지 투자의 첫걸음이라 말씀하셨고 아름다운 한강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강동 이쪽이 하남이죠. 하남은 7월 4일부로 초해동 일대 자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임으로써 2년간 초해 인터체인지 부분을 묶임으로써 역설적으로 안성까지 세종고속도로가 2022년에 이제 개통이 되는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더 이상 토지투자를 할 수 없는 곳이 됐죠. 자, 도봉, 노원, 중남, 강북, 성북, 동대문 이렇게 쭉 내있고 밑에는 금천, 양천, 제가 양천구에 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송파, 강동, 여기가 강남, 서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가 보시면 이 외곽을 둘러싸서 다 이렇게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24.7%, 그래서 최초 지정 면적이 167제곱킬로미터, 이 중에서 해제를 17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잔여 면적이 지금 150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150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땅을 그린벨트를 풀다며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추가 공급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를 방안을 이제 마련을 나섰는데요. 그래서 공공주택 2,200가구가 들어설 서울 대치동 동부도로 사업소도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기 세도시 위치 및 현황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차례를 보시면 남양주 왕수 가장 최대 규모의 신도시 규모입니다. 그래서 주요 서울하고 붙어 있는데요. 서울역과 GTX B노선이 이제 이건 확정이 됐죠. 예정이랑 확정이고 조기 착공에 들어가면은 서울역까지 15분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해당하는 곳은 남양주, 진접, 진겁, 양종동 이러니까 이 신도시 바로 옆에 땅에 투자를 하시면 도너츠 효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지금 마석에서 별내, 청량리, 서울역, 여의도, 신도리, 부천 노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노선은 이제 GTX B 노선이죠. B 노선 요 라인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노선 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정에서 동탄, 대구,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한강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 계양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지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교통역 BRT와 지하철 연결돼서 BRT는 버스 래피드 트랜시트 해서 버스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연계해서 교통개발하겠다. 여의도까지 25분. 과천 한 나오고 있죠. 산악역까지 10분, 지하철 4호선 하남 교산 굉장히 핫한 곳이죠. 수서역까지 지하철 3호선 연장 20분 내. 서울 바운더리 내에서 저희 이제 고객분들과 상담하면 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제1 외곽순환도로 이제 외곽사 빼버립니다. 제1 순환도로 이제 제2 순환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토지 투자를 할 때 1 외곽순환도로, 2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GTX A, B, C, 그다음에 D가 9월달 발표할 텐데요. 하남에서 김포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99.9%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토지의 마지막 The Last Decade 10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굉장히 국가에서 편애를 하는 곳이다. 선교통, 먼저 교통 깔아준다는 것입니다. 선교통, 후 입주라는 1기와 2기와 전혀 다른 태도로서 국가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발굴해서라도 어쨌든 물량을 늘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 추가 조성 옵션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수용 인구를 확대. 근데 땅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옵션이 있죠. 3기 신도시가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풀면서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직도 이제 상담을 받으면 그린벨트 절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책에 따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린벨트 투자에서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인 것이 판교를 예로 하나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도 논밭대기 그린벨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철역에 도시철도라는 것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도시철도라는 그 메리트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전설인데요. 전철 부지, 그 다음에 직접 역세권, 그 다음에 간접 역세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직접 역세권에는 이제 상업지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분양했던 생태공원 사거리역, 역세권 지자체에서 강동에서 500m라고 분명히 그 바운더리 섹터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당연히 용도 상향이 되겠죠. 역세권 개발법 특례법 2019년 10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역세권 섹터 안에 들어가면 다 개발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 사기 신도시 나온다? 저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서플라이를 늘려라, 공급을 늘려라, 정말 집값 잡겠다. 그런데 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많은 토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문가들 거를 제가 보통 하루에 12분 이상 거를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굉장히 아실 만한 그런 그 실력 있는 분들 걸 많이 보는데
이 617 대책을 비롯해서 21번째 이 주택 규제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신 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디스토티드 왜곡되어졌다. 자, 그래서 기존 택지 수요 인구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택지 밀도를 상향, 즉 용적률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개발을 하겠다. 4기 신도시 캐션입니다. 어쨌든 경기, 광명, 안산 등의 새 택지를 조성하겠다. 그린벨트는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서울, 요즘에 서울 투자로 오히려 역으로 규제 바깥쪽으로 규제했더니 지금 서울이 뜬다라는 그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초 등 강남권 그린벨트 신규를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도심 내 부지 발굴해서 뭐 주차장 쓰여 있는 거 그거 다 이제 아파트 짓겠다. 뭐 공공기관 땅 이런 거는 다 쓸 수가 있잖아요. 뭐 주차장 쓰여 있는 곳 이런 것들. 공공 재개발, 즉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자, 국토교통부는 이런 지시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 로드맵 솔루션 1, 솔루션 2, 3기 신도를 통해 77만 가구를 수도권에서 공급한다.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지금 넘어섰다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샤넬을 좋아해요. 제가 샤넬을 좋아하는데 니네 사지마. 니네 샤넬 사면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벌금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중저가 브랜드 루이비통이 중저가이지만 대신 루이비통이나 한국산 이런 걸 사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샤넬에 대한 사람들의 디자인 욕망이 줄어들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누르면 인간의 심리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기 신도시 다시 한번 볼게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양. 이게 제가 직업으로 이제 마케팅 쪽이나 홍보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정말 내노라 안에 예를 들어 명문대, 연구원들, 석박사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과생이나 과학자들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만나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당연히 양자물리학이나 화학공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그건 전문 영역이니까. 근데 의외로 이 분들이 30대 초반이어도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이신데도 전혀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뭐랄까 저도 좀 느끼는 바가 많고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많고 자, 그래서 뭐든지 자기 전문 분야 말고는 모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지금은 투자가 필수인 시대이기 때문에 직업에 상관없이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남양주 안수이 가장 규모가 큰 신도시입니다. 진접선 풍향역 설치, 덕성대가 고속화도로, 지금 제가 SOC에 꽂히할 수 있는 도로 교통망에 대해서, 도시철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신교통역 BRT, 버스 래피드 트랜시트, 그다음 GTX-B 역사 신설, 이건 확정이죠. 국지도 865선 확정, 지방도 3835선 확장을 한다는 것은 기존 것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4차선을 12차선을 넓힌다든지, 경의 중앙선 역사 신설, 가운 사거리 개선, 왕숙 천별로 신설, 별내선 연장, 관세센터 별내선 다산 신도시가 여기 있네요. 이쪽에 별내 신도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왕숙지구, 요거 두 번째 왕숙지구입니다. 여기 이제 구리가 보이고 있죠. 이쪽 고속화 도로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 20대 분, 이런 분도 지도랑 좀 친해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미사지구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전비천 부지를 개발 아파트 8,000가로 공급하겠다. 이거는 제가 기사를 좀 꽤 오래전에 본 것 같고요. 새로운 택지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택지 후보지를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추가 신도시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권력의 파워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추가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점은 여러분 3기 신도시 지금 개발이 됐나요?
아직 시작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SOC 중에 교통망을 깔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설기를 막 시작하는 시점인데 사기 글쎄요. 저는 스캡티컬한데요. 남양주 왕숙은 주택이 6,6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인 가구로 하면 20만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남양주의 인구는 70만입니다. 그래서 계획 도시 인구가 11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동별내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별내지구가 보이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왕숙지구죠. 여기 다산, 아까 보였던 그 지도와 겹치죠. 남양주 인터체인지가 보이고 한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는 경기, 광명과 안산,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4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 개발 나설 수도 있다. maybe, 아마도, maybe.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는 이미 지정된 지구 지정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아직 첫 공이 막 시작 단계잖아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이. 근데 4기 신도시? 글쎄요. 자, 광역, 왜냐면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성교통 후 입주, 광역교통망. 여러분, 도시철도 GTX ABCD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 광역교통 대책을 새로 수립을 하겠죠. 4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당연히 예산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미 석별 택지 용적률 높이라고 그랬죠. 고층 건물로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인구를 늘릴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데요. 3기 신도시는 신규 택지 인구 계획을 수용해 용적률, 주거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 이미 지구 지정을 마쳤기 때문에 3기 신도의 면적을 높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용적률 건폐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2기 신도시 중에서 6만 5천 정도를 양주 신도시 옥정 화천에 5,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컨시더링 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내에 서울시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고도를 높여버리면 되니까 이것도 확대 나설 가능성이 있다. 자, 21번 숨찹니다. 근데 집값 잡혔나요? 안 잡혔죠. 그래서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을 따라가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글사를 봤는데요. 글쎄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 역사는 엄연히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뭐 벤치 마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글쎄요, 전 굉장히 이거는 의구점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일본 부동산을 따라가나요? 일본이 물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긴 하지만 모든 것은 기승전결, 원인과 이유, 결과가 납니다. 코즈 리팩트죠. 원인과 결과인데 기승전결, 우리나라 민족에서 살아온 상황,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일본과 많이 다른데 일본 부동산을 따라간다? 글쎄요, 저는 이건 다시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서울에 당연히 땅이 없으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 사실 2년 전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반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월 서울 19개 자치구 그린벨트 규모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강서구, 그 다음에 노원구, 은평구의 순으로 그린벨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공급량 늘려라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자투리 부지, 뭐 주차장 이런 것도 활용, 공공택지, 공공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삼성 서울 우려 주차장 부지, 대치동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 같은 공공기관 부지 등을 발굴할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 역세권 재개발 활성에도 나설 거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할 경우 임대주택을 늘리겠죠. 그래서 당연히 용도 상향이 일어나겠죠. 왜냐면 내 마음대로 내 땅 내가 한 70층 지을 거야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상향을 했을 때 더 높이 지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자, 단기정의 서울의 이 바깥쪽 외곽지, 예를 들어 3기 신도시겠죠? 공급 방안으로 시장의 수요를 잠길 수는 없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를 이루려면 서울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도 풀어야 돼. 근데 그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면 집값 올라간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풀고 또 서울 안에 있는 그린벨트도 풀어야 되겠고, 당연히 3기 신도시는 90%가 그린벨트니까 풀면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역세권 개발도 국가에서 지금 서포트 하겠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책을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여러분, 정책이 파워스가 바뀜에 따라 규제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캐치업 하시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행복한 지식인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